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서요. 독서로 당신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럼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빨리 바닥을 찍어봐라. 바닥을 찍어보면 안다. 뭔가 터닝 포인트예요. 위기란.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었어요. 정말 마지막이었거든요. 왜냐면 그 네 번째 닭가슴살 사업에서 돈을 너무 많이 까먹어가지고 정말 이제는 마지막 대출 받으면 딱 한 번 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이기고 싶다. 정말 성공하고 싶다. 이길 수 있는 책이 뭐가 있나 찾다 보니까 제일 1번으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을 읽고 삶을 이야기하는 대화 채널 책과 삶 사람 산책의 김재원입니다. 오늘도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을 모셨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분은 작가일까요? 개그맨일까요? 배우일까요? 아니면 요식업체 사장님이실까요?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개그맨 겸 배우 겸 작가 겸 요식업체 사장이신 고명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명환 작가로 요즘은 불리우고 싶어하는 고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네. 그 숱한 인생의 정체성 가운데 어떤 정체성을 1순위에 두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당연히 작가 고명환으로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난 개그맨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한 번에 알았고 내 안에 그거 말고 뭐가 있는데 이게 뭘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중환자실에서 제발 나 이거 꺼내서 하루라도 이걸로 살다가 죽게 조금만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 뭔지 알고 싶어하는 거가 저는 지금 99% 작가 고명환이었다라고 지금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개그맨으로서 연예대상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 교보문고가 주는 올해 작가상을 받으셨습니다. 무려 한강희 작가님과 함께 받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 상을 받고 나서 저도 제가 정체성이 내가 개그맨, 작가, 요식업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내 글에 대해서 저도 저한테 선입관 같은 게 아직 안 가셔진 거죠. 그래서 글을 쓰고는 있었지만 그때가 5번째 책이었는데 확신은 요만큼 부족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작가상을 받고 나서 난 이제 내가 너무 당당하게 내가 내 글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 자부심도 생겼고 그래 나는 글 쓰는 사람이야 이제 그런 확신을 얻게 돼서 저한테는 너무 큰 상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정이 충만한 책이 독서의 기술. 네. 이 책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어요. 무기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 우리가 책을 무기로 삼아야 되는군요. 무기로 삼아야 됩니다. 제가 개그맨도 원래 KBS에서 시작을 했다가 1년 만에 그만뒀어요. 그때 제가 24살에 세상에 나와서 뭐라고 느꼈냐면 내가 지금 무기를 안 들고 전쟁터에 나왔구나. 빈손. 1년을 살아보니까 이 험난한 이 방송국에서 내가 지금 무기도 없이 싸우려고 하고 있구나. 1년을 싸워보니까 너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접고 복학해서 3년을 대학을 다시 다니면서 그때도 이제 제가 그런 삶의 무기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교통사고 후에 살아가다 보니까 저도 34년을 끌려다니면서 살았단 말이죠. 제가 내린 결론은 죽음 앞에 가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냥 이렇게 살아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를 깨달았고 그 다음에 제가 왜 무기라고 했냐면 삶은 결국은 성장이고 나아가려 함. 제가 제 책에도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강함을 선택할 건가 똑똑함을 선택할 건가 결국 똑똑함을 선택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게 세상을 모르고 그냥 끌려다니듯이 사는 거는 진짜 내 삶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34살에 병원에서 엄청 원통했어요 진짜.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삶을 헤쳐나가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그냥 취미 이런 느낌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에서 무기가 없으면 여기서는 뒤처지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진짜 삶을 하루도 못 살아보고 끌려다니다가 살겠구나 해서 독서는 나를 성장시켜주는 무기인데 어떤 원리냐면 책을 안 읽으면 저는 질문을 거의 던질 일이 없더라고요 제 저한테. 삶에. 네. 질문을 안 던진다는 거는 결국은 계속 우리가 끌려가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냐? 진짜 행복한 삶이란 이런 거냐? 나는 돈이 왜 필요한가? 그럼 얼마가 필요한가? 뭐 이런 거를 저도 책 읽기 전에는 그냥 오로지 돈 벌어야겠다, 집을 사야겠다 이런 것만 있었지 TV에서 대본으로 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이렇게만 했지. 그래서 제가 질문으로서의 도구로 그런 강력한 무기로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게 저는 독서라고 생각해서 독서가 무기다. 책을 무기 삼아 내 삶에 질문을 던지게
느끼게 됐다라는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결로 책의 프롤로그에서는 운에 관한 얘기를 네, 하셨어요. 운은 저절로 찾아온 네. 게 아닌 거죠. 우리가 행운할 때 그 운이고 제가 그 운이란 글자를 한문으로 여러 개 찾아봤더니 이 앞에 요 부수인데 시험시험 걸어갈 착자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옆에 군사 군자를 붙이면 운자예요. 그래서 내가 나라는 군사를 시험시험이라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해서 운명, 목숨명, 목표명, 죽음까지 우리는 내 삶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운이란 글자를 쭉 밑에 보니까 천체의 궤도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읽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운이란 우리는 행운 이러면서 로또 뭐 이런 것처럼 뭔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러니까 없는 건데 꽝 이거는 저는 운이 절대 아니고 내 운은 뭐냐면 진짜 내가 태어난 내 삶의 궤도 저는 작가 고명환으로 내 운으로 저는 타고났다고 지금 99% 믿습니다. 근데 이 궤도에서 멀어져서 개그맨 고명환이라는 내 삶의 궤도가 아닌 다른 궤도를 돌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현대사회는 이런 게 좋은 거야 저런 게 좋은 거야 안정적으로 살아라 뭐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사회가 또 자본주의가 그런 쪽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저는 정말 장담컨대 우리나라 사람 90% 이상이 지금 내 궤도를 돌지 못하고 남의 궤도에서 그러니까 이혜령 교수님께서 마지막 수업 마지막 책에서 제발 청년들이요 한쪽으로 뛰니까 1등이 한 명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한 방향으로 뛰니까 이게 360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각자의 방향으로 뭐 4차원 6차원 12차원으로 각자가 다 갈 수 있는데 그러면 각자가 다 1등인데 올림픽에서 한 종목에만 몰리니까 금메달이 한 명 네. 나오는 거지 만 종목, 10만 종목 맞아요. 하면 네, 10만 네. 개의 금메달이 있는 셈이죠.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이유도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를 결국 물어준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이 나의 진짜 운, 내 삶의 궤도 이거를 찾아내는 그래서 저는 운동 이 운자에 행운할 때 그 운자에 동이 옮길 동 움직일 동 운동은 그래서 운을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운동은 뭔가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면 비범해지거든. 정약용 선생님도 얘기하신 말이고 평범을 반복했더니 비범해지더라. 그리고 우리가 왜 개그할 때 아프리카 원주민 이러면 모닥불 그 모형 갖다 놓고 계속 이렇게 우가 이러면서 반복하고 돌잖아요. 저는 그게 그 원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TV도 없죠. 핸드폰도 없죠. 심심했던 거야. 근데 뭔가 처음에는 힘들지만 계속 반복했더니 우리가 러너스 하이가 온다 그러잖아요. 힘들지만 계속 뭔가를 반복했더니 어느 순간에 막 쾌감이 느껴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카타르시스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카타르시스가 온 후에 정화가 돼서 결국 내 삶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운동, 독서 이런 반복을 통해서 내 진짜 궤도 왜 우리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런 거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거 할 수도 있겠다 왜 후보 직업군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요식업 뭐 이런 거는 있었는데 제가 작가 고명환이 될 거라는 후보군에 없었어요. 저도 글쓰기 무서워했고 일기 숙제도 잘 안 해갔고 그러니까 아예 제 인생의 후보군에 없었거든요. 근데 책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남산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데 자기계발서 이 정도면 나도 쓸 수 있겠는데? 라고 제가 의식해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툭 나온 거죠. 무심코.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툭 나오게 하면서 이렇게 깨달음이 내 안에서 툭 솟아 나오면서 나로 하여금 그래 그러면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해서 2년 6개월 동안 글쓰기를 쫓아다니다가 제 첫 자기계발서가 나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 삶의 궤도를 조금씩 움직여서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로 내 운의 궤도를 알아내게 해주는 게 저는 책의 힘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못 깨닫고 제가 34살에 1초 후에 죽는다고 얘기 들었을 때 제 남은 재산 아무 관심 없었고요. 우리는 죽음 앞에 가신 분들이 쓴 책들, 호스피스 분들이 쓰신 책들 보면 진짜 재산이 몇 조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원통한 거예요. 나는 이걸로 안 태어났는데 내가 왜 제가 34년을 왜 내가 개그맨 하려고 잠 2시간 반, 3시간 자면서 그리고 서울에 집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그걸 아예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걸 하면서도 제 안에 난 진짜 뭘로 태어났는가 이거를 찾으려고 노력해봤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 너무 원통했던 거예요, 제가. 왜 내 삶이 아닌 삶을 살다가 지금 거의 단 한 번도 못 살아본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어릴 때는 어른들이 학교가 제도가 시키는 대로 초중고 다니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확실히 깨달은 게 운이란 따로 뭐 없는데 툭 온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있었는데 그거를 일찍 발견해낸 사람을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은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거네요. 네. 그걸 내가 발견하느냐 네, 못하느냐의 문제고 네. 그 운을 통해서 내가 인생에서 할 일을 찾아서 나에게 주어진 궤도를 도는 것 이것이 내가 인생에서 발견해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 고 작가님은 책 읽기를 통해서 정상 궤도를 발견하셨고 궤도에 무사히 진입하셔서 순항 중입니다. 결국 정상 궤도를 발견했다는 건 책을 읽고 발견하신 거예요? 아니면 글을 쓰고 발견하신 거예요? 아니면 책을 읽었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된 거예요? 마지막 책을 읽었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된 건데 글쓰기를 제가 2년 6개월 만에 나왔지만 뭔가 막 특별하게 배우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쓸 때 저 혼자 욕지도라는 섬에서 새벽에 쓰다가 야 나는 작가로 태어난 게 맞나 보다 이렇게 혼잣말 한 게 개그맨이 대본을 거의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5분 6분짜리 뭐 짧은 분량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300쪽이 넘어가니까 이거 쓰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20년을 개그 대본을 써봤고 또 책을 써봤잖아요. 제가 욕지도에서 새벽에 막 쓰는데 제가 예전 생각이 나잖아요. 개그 대본 쓸 때보다 저는 이 자기계발서 쓰는 게 훨씬 자유롭고 재밌고 잘 써지고 그래서 야 내가 작가로 태어난 게 맞나 보다. 그리고 그거를 책을 읽어서 뭔가 내 안에 있던 것들이 책과 만나서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구나. 대신에 책을 안 읽었으면 절대로 이게 깨어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내 안에 작가가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다음에 글은 제가 글쓰기 강연 가끔 하는데 저는 안 써지면 억지로 쓰려고 하잖아요. 이제 분량은 정해놨거든요. 예를 들면 하루에 A4 한 장 이상은 쓴다. 근데 안 써지면 안 씁니다. 왜냐하면 안 쓰지는 거를 억지로 분량을 맞춰서 그거는 글쓰기 연습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책을 출간할 때는 제가 안 쓸 때 억지로 쓰면 독자들도 안 읽어지더라고요. 억지로 쓴 글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저는 명확합니다. 이 방법이. 안 써지면 안 쓴다. 평소에 제가 좀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면 보통 한 300쪽 정도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책만 읽으시는 게 아니라 일상을 하면서 그렇죠. 읽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글이 안 써지면 한 500쪽 정도를 읽어버려요. 이를 악물고.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노력을 통해서 인풋을 확 넣어주면 그 다음에는 또 노트북을 켜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책으로 시작해서 책으로 다 끝났다. 자, 의미 깊은 수식어가 나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어떻게든 서점을 지키고 도서관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쓰시는 분들인데 책을 열심히 읽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 가운데 이를 악물고 읽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작가님은 책 읽기를 전투에 비유하셨거든요. 뭐 책 표지에 이미 무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셨지만 책을 전투하듯이 읽어야 하는 생존 수단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 해. 지금 내 삶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게 뻔한 논리인데 근데 책도 비슷하게 읽어 그냥. 그러면 절대 안 변하죠. 안 발전이 변합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고 싶다 하면 이를 악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한 달에 한 권을 읽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지금 발전하지 않으면 내가 좀 더 나이를 먹으면 또 이런 내 역량이 있는 시간이 올까? 이런 걸 깨달으셨다면 정말 이를 악물고 한 권 읽었다면 한 2배 정도? 나는 한 달에 한 권 읽었다? 근데 한 권 읽던 분이 2권 읽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를 악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작가님은 교통사고 이후에 20년 동안 이를 악물고 몇 권의 책을 읽으신 겁니다. 집에 한 4,000권 있더라고요, 책이. 근데 다 읽은 건 아니고 한 반보다 조금 더 많이 뭐 그 정도 3,000권 가까이. 그러면 1년에 100권, 150권을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꼼꼼히 읽기란 쉽지 않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1년에 100권, 150권이면 한 상위 5%, 3%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책을 읽어서 삶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알아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결국 책 읽기의 목적은 나를 아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무조건 나를 아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나를 알고 나면 사실 이 우주라는 게 데카르트가 생각한다, 고른다, 존재한다라고 얘기한 게 내가 있어야 사실 세계가 있는 건데 나를 알고 나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저는 독서의 목적이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도 독서가 처음에 수단이었어요. 우리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게 하라 이러잖아요.
수단으로 읽었습니다. 당연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찾아내고 싶다. 책을 읽어서. 그리고 내 책을 읽어서 또 돈도 많이 벌고 싶다. 또 책을 읽어서 뭔가 또 내 안에 어떤 것들을 찾아서 그걸로 소위 성공이라는 걸 하고 싶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제가 또 혼잣말로 야 나는 이제 좀 독서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됐다. 그냥 이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으로 뭘 얻고자 함이 1도 없고 그냥 오늘 요걸 읽는 요 시간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계까지 독서를 끌어올리시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뭐 AI 시대에 어떤 직업이 사라져요. 막 우리가 불안해 하잖아요. 그런 불안감 싹 사라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구나를 충분히 아는 단계가 그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독서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궤도를 발견해서 네. 궤도에 진입해서 오롯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네. 이것이 이제 책을 통해 가능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독서가 혹은 책이 무기가 되고 네. 일종의 생존 수단이 돼서 이를 네. 악물고 전투하듯이 읽어야 네. 한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창도 무기고 방패도 무기잖아요. 네. 책은 창이던가요? 방패던가요? 제가 여기 보면 창도 방패도 다 써놨는데 정확합니다. 뭐냐면 방패는 저로 하여금 제 생각이 아닌 이 사회는 소비하는 게 행복하는 거야. 자본주의는 소비가 돼야 돌아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소비하는 게 행복한 거야. 근데 이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은 생산할 때 행복한 것이다. 저는 100% 공감하거든요. 인간은 생산할 때 행복하다. 그러니까 제가 방패의 역할은 뭐냐면 이런 세상이 나로 하여금 너 소비하는 게 행복한 거야. 너 해외여행 가고 골프, 캠핑, 낚시, 뭐 호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것만 행복한 거야 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그거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막아주고 또 창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는 니체를 망치를 든 철학자 우리 박웅현 작가님도 책은 도끼다 이런 책을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또 반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내가 고정관념이 깨어진 그 내 상태를 뚫어서 깨주고 진짜 안에 있는 내가 깨어날 수 있도록 아래서 깨어날 수 있도록 그걸 깨트려주는. 그리고 또 하나 이 망치라는 거는 수박을 우리가 이렇게 두들겨 보잖아요. 잘 익었나. 그러니까 망치로 싸게 내리치면 깨지지만 때로는 적당히 내리쳐주면 내 안에 뭐가 차 있나, 나는 얼마나 익어 있나, 나는 얼마짜린가, 나의 정도, 그 다음에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워라 뭐 이런 책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나도 몰랐던 애들을 두드려서 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 부분의 답변은 방패도 창도 나에 관한 것이지 타인을 공격하거나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수비를 하기 위한 도구는 아니네요. 나와의 관계에서 네네.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네네. 거네요. 네.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다와도 네. 일맥상통하는 거고 실제로 작가님은 어쨌든 독서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셨잖아요. 네네네. 지금 제가 인터뷰하면서 계속 작가님이 개그맨은 매 궤도가 아니었다. 작가가 네. 내가 타고난 궤도다라고 말씀하신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언제부턴가 웃기려고 애쓰질 않으시더라고요. 예. 네, 사실 글 쓴 다음에도 한동안 웃기려고 애쓰셨어요. 맞아요. 네. 아침마당 나오셔서도 꽤 웃기려고 네, 애쓰셨고 네, 네. 근데 오늘은 웃기려고 애쓰지는 않으시네요. 네. 개그맨으로 꽤 오랜 시간을 보내셨으니까 네, 네. 그럼 네, 웃겨야 네,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맞아요. 있으시잖아요. 네. 그걸 다 떨쳐버리셨나요? 지금 완전 펼쳐졌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너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런 거에 대한 강박관념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거 없이 오늘도 지금 저는 제가 아침마당에서도 제가 왜 나가자 했냐면 너무 김재현 아나운서께서 저한테 리드 멘트를 던져주잖아요. 지금 말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시간이 즐거운 거죠. 그래서 내가 김재현 아나운서 하시는 유튜브에 나가야 된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었으면 저도 웃기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소위 이 대화를 몰입하게 해주셔서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제 지금 목적은 웃긴다 느낌 1도 없고 정말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가감 없이 진짜 내가 집중해서 내가 책으로 삶으로 느낀 거를 정말 최대한 말씀드려야겠다. 요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웃기고 싶은 이런 생각은 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미있습니다. 20년 전 그 교통사고가 생사의 기로에 섰던 순간이란 말이에요. 러시아로 가보면 도스토옙스키도 사형 선고를 받고 네네. 죽기 5분
직전에 삶을 반추하고 나를 돌아보며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정말 우연히 살아나서 그 이후의 삶을 이제 작가로서 온전히 살아내고 그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작가님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어요.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독서로 당신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럼요. 왜냐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빨리 바닥을 찍어봐라. 바닥을 찍어보면 안다. 우리 살아본 선배들이. 위기라는 거는 제 책에도 써놨지만 위자가 위태롭다. 뭐 기는 어떤 기회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터닝 포인트예요. 위기라. 그러니까 바닥을 찍어봐라 이 얘기는 너가 빨리 더 추락해서 바닥을 땅 찍으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발로 박차고 올라올 수 있는 마사시다 고노스케 회장도 위기를 기회로 뭐 이런 책을 냈잖아요. 저도 제가 MBC에서 내일까지 너 캐릭터를 만들어 오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MBC에서 너를 쓸 수 없다. 정말 위기잖아요. 그럴 때에 정말 밤새 간절하게 생각하니까 하루 만에 그 캐릭터가 만들어진 거고 물론 그 전에 뭐 쌓였던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교통사고 났죠. 그다음에 4번을 망했죠. 그런데도 저는 책을 읽고 돌아서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노인과 바다에서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언정 패배하지 않아. 제가 그러면서 그 배자가 안 좋은 거다. 우리가 승패는 어차피 경험이고 교훈이고 배움이 있지만 배자는 이렇게 사람이 등지고 앉아있는 그러니까 쉬엄쉬엄이라도 쉬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야. 나 스스로 등을 돌리고 그걸 저는 진정한 실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깨닫고 4번을 망했지만 그래도 또 나는 계속 나아가겠다. 이미 그때 책을 읽고 안 거예요. 근데 나아가는데 진짜 이기고 싶다.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었어요. 정말 마지막이었거든요. 왜냐면 그 4번째 닭가슴살 사업에서 돈을 너무 많이 까먹어가지고 정말 이제는 있는 집에 마지막 대출 받으면 딱 한 번 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그러다가 제가 손자병법을 만났고 이게 이기고 싶은 거 이제 너무 패배를 하니까 정말 이기고 싶다. 정말 성공하고 싶다. 한 번이라도. 요식은 4번을 실패하고 이길 수 있는 책이 뭐가 있나 찾다 보니까 제일 1번으로 손자병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고 망치로 꽉 맞은 게 이겨놓고 싸워라. 이겨놓고 싸우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제가 돌이켜봤더니 4번을 그냥 열심히만 싸웠던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 말도 제가 이해를 하고 이제는 열심히 한다는 거는 아무런 미덕이 아니구나. 그리고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구나.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어렸을 땐 열심히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90년대까지는 열심히만 해도 어느 정도 되는 시대였는데 2000년 이후에는 정말 방향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겨놓고 싸우는 거를 제가 알고 그게 저한테 완전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온난하니까 더울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팔자. 고령하니까 노인들이 좋아하는 걸 팔자. 당연히 노인들이 많으니까 건강에 좋은 음식을 팔자. 유행에 민감하면 안 되구나. 우리가 최근에도 두바이 쫀득 쿠키 막 이랬다가 금방 사라지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교집합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위기를 기회가 된 게 그 방법을 처음으로 알아낸 거예요. 저는 이제 요식업은 할 건데 업종을 안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추울 때 좋아하는 것보다는 더울 때 좋아하는 게 당연히 낫겠구나 하니까 그러니까 순대국밥부터 해서 이런 거를 제가 깝혀치고 그 다음에 고령화니까 10대 20대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그리고 당연히 건강에 좋은 거니까 패스트푸드 느낌 나는 그런 류의 음식들은 또 다 아니다. 그래서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이게 알면 알수록 이 교집합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최대한의 교집합을 다 만들어서 이제 2014년 5월 8일 날 오픈했거든요. 정말 시원하게 첫날부터 장사가 잘 됐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 때 사실 우리 요식업에 계신 분들 다 반토막 났네, 뭐 폐업하네. 저희는 3년 내내 20%가 매출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겨놓고 싸우면 이런 팬데믹 같은 게 와도 큰 타격 없이 잘 넘어갈 수가 있구나. 개그맨하고 배우는 전직이란 말이에요. 네네. 전직은 이제 1순위 작가시고 2순위 요식업체 요식업. 사장 강사하고 계시고 또 하나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네.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서 아주 특별한 도전을 하고 계세요. 네. 시간이 벌써 꽤 쌓였죠. 오늘이 1693일째. 녹화일 기준으로. 네. 근데 이틀 전에요.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1691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숫자를 앞에다가 써놨어요. 그래서 1691을 써놓고 작가님 오늘 작가님이 1691 하신 날이에요. 1691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을 찾아가지고 베스트 댓글로 메밀국수를 좀 보내드려야겠다 이러면서 야 내가 이렇게 벌써 오래 했구나. 내년 5월이면 제가 2000일이 됩니다. 제가 승질이 엄청 급한데요. 이거를 해온 것도 너무 신기해요. 아니 매일 영상을 올리면서 일종의 이제 확언 명령을 하시는 네네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뵙자마자 아까 물어봤어요. 원래 이렇게 인내심이 네. 투철하셨어요. 네. 이게 뭔가를 꾸준히 1000일을 넘긴다는 건 뭐 3년 4년을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책을 읽고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면 비범해진다. 나는 뭘 반복해볼까? 하다가 또 유튜브에 세상이 왔다는 걸 알았으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자 해서 제가 제 아내한테는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기억납니다. 여보 나 1000일 할 거야. 내가 누가 뭐라 해도 1000일 할 거야. 하고 사실 1000일 하고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1000일이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600, 700일까지는 이 영상 찍을 때 우리가 뭐 멘트도 좀 정리해 놓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일 정도까지는 거의 다 썼어요. 그 보고 읽는 느낌이었거든요. 점점 이제 한 줄로 하다가 그 다음엔 단어 한 7, 800일 넘어서부터는 저는 지금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이 새벽에 깨서 양치자면서 오늘 뭐 찍을까? 그럼 머리에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세수하고 와서 영상 딱 누르고 자 오늘은 7월 15일입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오르륵 이게 반복을 해서 한 7, 800일 그래서 제가 2년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라고 쓰는 이유가 7, 800일 지나면서부터 제가 뭔가 이게 어떤 에너지가 저를 저절로 밀어주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꾸준함의 힘이 쌓기만 하면 여기까지 못 가요. 이 결과주의 3개월, 4개월 해보면 똑똑한 자아가 나와가지고 야 이거 4개월 해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게 의미 없어 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예전에 우리 엄마들도 국영수 공부하던 시절에 소설 읽고 있으면 야 그걸 읽는다고 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뭔가 결과를 바라고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데 저는 이제 책을 읽고 이 원리를 깨닫고 최소 1000일까지는 해야 뭐가 돼도 된다. 뭔진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뭐가 나온다는 걸 알아서 제가 중간에 정말 저를 그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니 심지어 뭐 100일 200일 때 제 지인분들이 뭐 선배들도 계시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SNS가. 그러면 그 얘기부터 하는 거야. 너 새벽마다 뭐냐 그거 할 수 있대.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눈 퉁퉁 부어가지고 야 네 영상 보면 막 닭살 돋고 그거 좀 하지 마 아침에. 아니 안 보신 분들 그걸 그러니까. 사실 좀 기이하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 원리를 몰랐다면 중간에 그 비난을 듣고 진짜 안 했을 거예요. 포기했어요. 근데 니체도 등등 얘기합니다. 네가 뭔가를 새로 시작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면 잘하고 있는 거다. 그런 책들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속으로는 이거 내가 1000일 지나고 뭔가 성과가 생기면 아마 당신들이 나한테 와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도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실 지난 3, 4년간의 고 작가님의 행보와 고 작가님의 결과가 그로 인한 거 아닐까? 맞습니다. 제가 돈이 뭘까? 이거를 또 최근에 엄청 고민을 해봤어요. 돈은 탄생 원리가 신용이더라고요. 우리가 원시인들이 조개 껍데기 이거 주면 이제 소 한 마리 주기로 하자. 왜냐면 매번 끌고 와서 힘드니까 너네 가족이 우리한테 와서 점 하나 있는 조개 껍데기 주면 내가 소 한 마리 줄게. 신용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신용이라면 돈을 벌고 싶으면 신용을 쌓으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1000일 넘어가면서 제 수입도 이렇게 제가 올해 55년 만에 종합소득세 기록 세웠거든요. 그게 내 삶의 가장 큰 힘은 이 1690 며칠 동안 매일 영상을 올린 이게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서 고명환이라는 신용이 쌓인 거구나. 그러니까 돈도 따라오는 거구나 라고 저는 또 지금 해석을 하는 거죠. 1600일 넘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저도 응원하게 되네요. 네. 빨리 2000일이 왔으면 네. 좋겠고. 2000일 기념식 때 대표님 초대 네네. 기념식을 합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가서 네네, 축하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는 마음이 변해서 만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만일 되면 제가 76세예요. 근데 아니 그건 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그래도 많이 힘들 텐데 50대랑 60대랑 달라요. 제가 만일 되면요. 네. 전 세계 매체가 저를 찍으러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런 독한 사람이 있다. 기네스도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이거 이제 영상 보시는 가운데
설마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사실 3, 4년 전에도 설마 하시는 네. 분들이 지금 사람 네. 잡힌 거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게 근데 나를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한 욕망의 발견이거든요. 네. 그래, 당신은 발견했지. 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어? 네. 내가 책 읽고 내 욕망을 발견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소비하는 게 행복한 거야. 이런 게 욕망이잖아요. 그럼 소비 잘 안 하세요? 하죠. 해외여행 하는데 잘 안 가? 가족 외식 안 해? 하죠. 하긴 해. 하는데 무조건 비싼 거 아니고 제가 이제 저만의 딱 적당히 느낌을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수준이면 네, 된다. 네, 네, 네. 일단 1번 욕망 얘기하셨으니까 내 욕망이 진짜 내 욕망인가를 이거 알아내는 게 가장 큰 숙제예요. 이게 사회의 욕망이 네, 아닐까. 그럼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 욕망인가를 책은 계속 질문을 던져주거든요. 근데 그 욕망을 어떻게 알아내냐면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잖아요. 문학작품에서 대놓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계속 안 물어줘요. 근데 문학작품에서 우리는 그런 위대한 작가들이 쓴 작품들 보면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도 엄청나게 생생하게 묘사가 돼 있잖아요. 소위 드라마에서 단역이라고 나오는 제가 예를 들면 최만식 작가님의 탕류라는 작품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쩜 한 명 한 명한테 감정이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뭘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 왜 이렇게 하지? 난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욕망이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그 역주행하고 있는 양기장 선생님의 모순 읽어보면 그 안진진이 왜 2명 가지고 계속 나영규냐 또 누구냐 저도 모순 읽으면서 한 50쪽 읽을 때까지는 에이, 얘를 선택해야지 하다가 또 한 100쪽 가다 보면 얘가 난가? 길게 봤을 때는 얘지. 이렇게 우리는 그 감정이입이 되면서 내 욕망을 나도 모르게 이걸 왜 이렇게 하지? 난 이렇게 할 텐데 이게 계속 저는 이게 문학작품이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주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소비가 행복한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깨닫게 되고 저는 사실 욕지도에서 이제 책을 읽고 쓰고 하다 보니까 합쳐지니까 이 서울에 있으면 저는 이제 사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카드값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소위 막 1,000만 원 막 넘어가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욕지도에 한 달 있잖아요. 카드값이 30만 원 나와요. 제가 객관적으로 가만히 어떤 날은 생각해 보면 너 서울에 한 달 있을래? 욕지도에 한 달 있을래? 이러면 어떤 날은 욕지도에 한 달 있고 싶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30만 원밖에 안 쓰는 삶인데 왜 이게 더 좋지? 그런 질문과 함께 진짜 욕망을 찾아가는 거죠. 제가 최진석 교수님의 인간이 그리는 무늬 읽고 또 많이 변했는데 그 인간이 그리는 무늬에서 너는 바람직한 일을 합니까? 바라는 일을 합니까? 좋은 일을 합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합니까? 사회가 얘기하는 바람직한 일을 하지 말고 내가 바라는 일.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진짜 좋아하는 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책을 읽다 보면 진짜 제 욕망이 이제 내 안에서 솟아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꾸 이제 발견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데 결국 이 책 제목이 독서의 기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기술 하나 추천해 주세요. 최고다 하는 기술은 10쪽 독서법. 이거는 제가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 거고 가장 또 제가 효과를 본 독서법이고 제가 10쪽 독서법을 왜 생각했냐면 우리가 벽돌책 아무리 어려운 책이어도 우린 처음에 10쪽은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가 가르쳐 놓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어떤 책도 10쪽은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계속 읽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매일 10쪽만 읽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은 또 이게 사실 처음 보는 책이야 이런 느낌으로 10쪽씩 읽겠다. 그러니까 도전하기 힘든 책일수록 그렇게 하겠다. 네. 근데 이제 10쪽이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고 저는 반복하면 비범해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독서를 2쪽, 5쪽, 1쪽 상관없어요. 내가 매일 반복할 수 있으려면 의지력을 너무 많이 쓰면 3시간씩, 5시간씩 저는 매일 독서는 못합니다. 저는 독서를 매일 하길 추천드리는데 매일 할 수 있는 분량을 나는 얼마짜린가, 나의 능력은 어느 만큼인가 찾아내는 것도 독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나는 요 정도면 내가 아침에 화장실에서 아니면 자기 전에 핸드폰 보듯이 우리가 핸드폰을 의지력 가지고 보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만큼만 분량을 많이 읽어야 나에게 뭔가 깨달음이 올 거야 라는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고 일단 나는 반복해서 오는 깨달음을 느껴보겠다 해서 자기한테 맞는 분량을 찾아내셔서 그게 3쪽이든 2쪽이든 꾸준히 매일 좀 해보시면 제가 고명한 작가를 찾아낸 것처럼 저는 우리 한국
한국인 안에 너무 위대한 능력자들이 잠들어 있는데 아직 못 깨어낸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를 꾸준히 반복하시다 보면 반드시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나가 나도 책을 쓸 수 있겠는데? 라고 나한테 툭 말하는 그 시간이 온다. 그래서 요즘 제 유튜브에서는 10쪽 읽읍시다 해서 우리 만나면 하이파이브 아니고 우리는 하이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책의 효과를 삶으로 입증해 주셔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한 독서의 기술의 작가 고명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책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도서관을 지키고 서점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미 잘 읽고 계시죠?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책과 삶이었습니다.